김순호 경찰국장은 거듭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은 그의 수상한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밀정 활동을 의심할 만한 또 다른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순호 국장은 군 제대 직후 복학하지 않고 부천 지역 중소공장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알리고 노조 설립을 돕는 일을 했는데 인노회에도 가입해 부천 지구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김 국장의 수상한 행동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노회는 노조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곤 했는데 김 국장이 이를 통째로 분실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실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날까 봐 좀 주시를 하고 그랬는데 또 김 국장이 당시 우유나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발각돼서는 안 되는 회의록 같은 문건들을 뭉텅이로 수레에 싣고 다니다 발각된 일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의 같은 거 품속에 넣고 이렇게 가게는 이렇게 하지. 근데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그때는 뭐 좀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만 생각했다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김 국장이 지역 노동운동 모임에 나오지 않아 집에 사람을 보냈더니 각종 전단지를 모아놓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공안당국이 노동운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군사정권 시절 문서 한 장 때문에 경찰에 연행돼 고초를 겪는 일도 흔했던 상황에서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인노회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에 연행됐던 동료들은 김 국장의 밀고 때문에 15명이 구속되며 조직이 와해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조사받고 훈방론에 나왔던 친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직표에 성원은 누구 어느 회사 다니는지를 쫙 해서 많게 해갖고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89년 7월 김순호 국장이 경찰에 자수하러 찾아갔다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홍승상 정 경감. 김 국장은 홍 전 경감을 그날 처음 만났다며 밀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전 경감은 이보다 6개월 전인 89년 1월부터 인노회 사건의 책임자로 인노회 회원들의 구속영장과 진술서에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대공분실로 옮기기 전 성균관대를 담당하는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했고 김 국장과 함께 활동하다 분신 사망한 최동 열사의 가족들까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홍제동 치안본부에 불법 연행된 지 며칠 만에 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홍승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홍 전 경감은 김 국장의 광주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홍 선생님 혹시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이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오늘 민주화 인사 840여 명과 성균관대 재학생들은 역사가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국장의 경질과 경찰국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서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당 내에선 선당 후사를 내세웠던 이준석 대표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갈등은 있었지만 선거 승리 이후 이렇게 내쳐질 줄은 몰랐다며 윤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친박 인사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도 국민도 속았다고 말한 걸 인용하며 지금의 상황을 이른바 공천 학살에 비유한 겁니다.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에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다고 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셨다면은 정무수석실의 직무 유기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러는 걸 파악하실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폭이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건데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낸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선당 후사라는 말을 두고 내로남불하지 말라며 이 전 대표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선당 후사를 근본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지만 작년 8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당 후사를 요구한 당사자가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렇게 해서 더 잘 살 수 있다면 응원하겠다는 댓글로 응수했고 측근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눈앞에 불의를 보면서 권력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장 이사장을 꼬집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장외 여론전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이를 둘러싼 파장이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요즘 물가가 하도 많이 뛰다 보니 PB 상품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대형 유통업체들이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들입니다. 값은 일반 제품들보다 확실히 싼데 품질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PB 상품인 우유와 라면의 성분을 저희가 비교해봤습니다. 반값 PB 상품의 비밀을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이마트에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 매장. 물티슈 100장이 800원, 라면 5봉지가 1,980원입니다. 다른 제품들보다 쌉니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 판매도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2% 늘었습니다. 진짜 새삼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싶어요. 제 주변은 처음부터 인식이 좋았어요. 주머니 사정에서 10%, 20%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품질은 어떨까? 이마트에서 파는 우유 3종류. 브랜드는 다 다르지만 모두 매일 유업 한 곳에서 만듭니다. 가격은 다 다릅니다. 매일 우유는 2,610원, 피코크 우유는 2,080원, 노브랜드 우유는 1,980원입니다. 성분표를 비교해봤습니다. 매일 우유와 피코크 우유는 100ml에 지방이 3.6g이고 노브랜드 우유는 3g입니다. 취향에 맞춰 지방 함량만 조금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을 비교해보고 저렴하면 괜찮다 싶어서 몇 번 사봤어요. 제가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라면은 어떨까? 노브랜드의 라면 한 그릇과 팔도의 틈새 라면. 둘 다 팔도가 만드는데 틈새 라면은 5개들이 한 봉지에 3,680원, 라면 한 그릇은 1,980원입니다. 우유와 달리 라면은 품질도 차이가 있습니다. 틈새 라면이 스프 한 봉지가 더 들어있고 원료도 좀 더 좋은 걸 쓴다고 합니다. 매일유업이나 팔도 같은 제조사들은 왜 자사 제품을 노브랜드에 공급할까? 우선 재고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우유가 남아돌 때 분유로 만들어 보관하느니 차라리 PB 상품으로 납품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관계도 고려합니다. 상품을 많이 사주니 납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주력 상품과 겹치지 않는 제품들을 납품하기도 합니다. 메인 브랜드랑 겹치지 않으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산 시설을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고물가 시대, PB 상품은 유통사는 물론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계 1등도 아니고 PB에 납품도 못하는 작은 기업 제품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PB 제품들에 밀려 진열대 상품 종류가 줄어들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30대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 병원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하더니 오히려 환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보는 MBC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용 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 지난 3월 여기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김모 씨는 이틀 만에 수술 부위에서 강한 통증과 함께 물집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앞부분 뜨라리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앉는 거나 엄두도 못 내고. 처음에는 단순히 살이 쓸렸다고 말하던 병원은 며칠 뒤에는 수술 부위의 고인 물질을 빼내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손으로 다 터뜨리고 쥐어짰어요. 하지만 2, 3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아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보름쯤 뒤 찾아간 화상 전문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그럼에도 수술을 한 병원은 피부가 괴사되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회복은 무조건 돼요. 될 거예요. 아직 괴사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날 찾아간 종합병원과 또 다른 대학병원은 이미 피부가 괴사되고 감염까지 됐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 이거 계산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고. 골든타임 다 놓쳤고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지 이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든다고. 이후 응급수술에 3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며 들어간 비용은 2천만 원가량.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병원이 제시한 건 치료비를 다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배상책임보험이 전부였습니다. 손혜서 정사님이 처음 얘기하는 게 100% 원장님 과실은 없다. 그렇대요, 보험 자체가. 최대가 70%. 여전히 다리에 감각이 다 돌아오지 않아 바닥에 앉기도 어려운 김 씨는 계속 늘어나는 재활치료비까지 다 감당하고 있는 상황.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병원은 취재진에게는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 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며 줄기차게 부작용을 호소해온 환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오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